막말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이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인데요.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악 의원이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지 먼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 수준이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장 폭언에 대해 새민연은 스스로 정청래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막말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또 둘로 갈라놓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 참 정청래 최고위원, 많은 이 최고위원과 관련한 파생어를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냥 의원이었을 때는 최고위원이었던 조경태 의원에게 최저위원 이렇게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급기야 이제 새누리당에서 오늘은 최악 위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막말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을 할 수 있는 막말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묘소 참배를 두고 히틀러 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의원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이 2012년 4월 총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었던 민주당, 바로 민주당이 졌던 가장 패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용민 씨였죠. 그랬죠. 김용민 씨의 막말이었는데 지금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과 관련해서는 남녀도 없고 계층도 없고 연령도 없고 지역도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새누리당의 전략적으로 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두들기면 굉장히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략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예,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청래 위원이 최고위원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얘기까지 나오던데 바로 이제 반사이익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잘해서 지지율 같은 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 쪽이 잘못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당의 지도부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어떤 실언을 한다든지 막말을 하게 되면 상대 당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등에서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두고 엑스맨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엑스맨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지금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아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14일 우리 토요일 오후 4시 보고행진단이 행복항에 도착해 오후 5시부터 실종자 수습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문재인 당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거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최고위원들도 당내 논의가 좀 선행돼야 한다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말에도 쉬지 않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의 입. 오늘은 조용했습니까? 예, 오늘은 너무 조용해서 굉장히 저희 정치부 야당팀에서 놀라웠는데요. 예. 오늘 최고위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됐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고 이렇게 중략하고요. 예. 지난 한 해 눈물에 젖고 많이 흔들렸던 대한민국 새해는 웃음꽃만 활짝 피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굉장히 점잖죠?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 잘못 전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대변인 브리핑 같은데 이게 예.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정당팀에 오늘 채널A 정치부 정당팀에 이런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평소답지 않게 조용합니다. 당 내부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거 당 내부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 구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의식한 건지 뭡니까? 네, 지역 국민도 그렇고 그 당 내부의 지금 분위기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소에 참배한 김무성 대표에게 예. 그 트위터 글을 여러 개를 띄웠거든요. 두 얼굴의 사나이 김무성 뭐 이런 걸 띄웠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만 하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이런 걸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묘소 참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표도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 또 굉장히 눈치도 많이 주고 있다고 한 최고위원이 전했습니다. 이동현 차장. 네. 지금 인터넷에서 극우 또 우파 이 진영에서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우파 논객이 정청래 의원 아주 세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오늘 김한원 씨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론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이 비판의 이 언행 자체도 사실은 좀 정제되지 않은 말이라 듣기에는 좀 거북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예. 어쨌든 이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요 단면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그래픽은 지만원 씨가 한 것 중에 좀 자극적인 얘기는 다 빼고 그나마 그중에 정제된 내용이죠. 조금 부드러운 얘기만 저희가 한번 그런데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목부터가 정청래, 뭐 호칭도 없습니다. 먼저 인간 축에 들어라. 자, 이런 제목으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 보면 아주 섬뜩하죠. 그런데 이제 반말투로 시작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를 거지에서 부자로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의원도 아니고 자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박정희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네가 어찌 히틀러인들 제대로 알고 떠들었겠는가. 네. 이러면서 뭐 점잖은 척 문구를 쓰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좀 불편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판을 어쨌든 받는 포인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히틀러에 비유했다는 바로 그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지만 좀 말이 거친 건 또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그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네 부모에게 박정희가 히틀러 같은 대량학살자인지 물어보라. 저거 사실 그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보면 참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데 네. 저런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수 진영이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점잖게 해도 되는데 왜 저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발언을 만약 국회의원이 한다면은 아까 국회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상한 말이 나왔다 그죠? 이렇게 반응한 것은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국회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수위면은 할만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인식 이게 뭐 국민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상당수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어떤 산업화 공적 이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 지금 지만원 씨가 얘기한 부분 중에 요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 세계적인 학자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평가한 부분 그 부분을 언급했던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대목이 사실 객관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본인의 입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고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 이를 갖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즉 박정희 대통령 통치 당시에 어떤 합리화를 해줄 수 있는 근거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또 미국 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또 이런 말을 했죠.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공산권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예. 박정희가 공산주의를 막아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평가한 내용들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자, 싱가포르의 전 총통이죠. 리쿠안유 씨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아시아의 위대한 새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중국의 덩샤오핑, 한국의 박정희를 꼽고 싶다. 네. 이렇게 아시아의 새 지도자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를 했고요. 자, 등소평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아 4마리 용의 경제 발전을 따라붙어라. 특히 박정희를 주목하라.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정책들을 펴왔는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배워야 한다. 이런 일침을 놓았던 사례들까지 자세히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이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주시죠. 예, 지금 소개드린 거는 어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인들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과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강준만 전국대 교수가 최근에 쓴 책 제목이 싸가지 진보입니다. 김영춘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토록 옳은 말도 그토록 싸가지 없이. 물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토록 옳은 말도 아닙니다만 이 진보라는 집단이 싸가지 없음으로 귀결되는 이런 막말이라든지 정제되지 않은 발언 이거는 좀 피해야겠습니다. 예. 지금 조수진 차장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의 공과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공과를 다 함께 평가하자. 그래야 국민도 하나가 되고 거기서부터 국민들이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극렬 지지자만 보고 정치를 하면은 국민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명심해 주시길 저희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